밀착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직배송 오늘도 여러분 앞방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종아입니다. 39년 만에 찾아온 지각장마의 위력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한 사흘 동안인가요? 5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이 뚫리면서 인명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참 안타깝게 광양에서요, 산사태가 나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해남에서는 주택이 침수가 돼서 주민 한 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재민은 물론 농경지 침수가 늘어나면서 이게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남, 고흥, 장흥, 강진까지 그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밭작물, 벼작물뿐만 아니라 과수 침수가 심각한데요. 네. 무려 2만 4천 헥타르에 달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가축 폐사나 그리고 양식장 피해까지도 앞으로 피해 규모가 더 네.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곡성에서 지난해 일어났던 그 산사태로 4명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집안이 약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특히 이번 장마는 야행성 폭우가 그렇게 걱정이라고 합니다. 네. 밤에 많이 내린대요. 네, 그렇습니다. 자는 사이에 비가 엄청 쏟아지는 게 이게 야행성 폭우인데요. 그렇죠. 네, 올해 지각장마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지난 6일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양의 산사태도 밤새 이게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네, 네. 집안이 약한 곳에 사시는 분들 밤사이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이고, 잠도 네, 설치시고. 더불어 안전 문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광양의 산사태로 인해서 주택 붕괴의 원인이 인재라고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네. 원래 좀 집안이 약한 곳에 전원주택 공사를 하고 있었었는데 아유, 그래요. 살고 있던 지역 주민들께서 굉장히 지역 기반도 취약하니까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 그리고 장마철에 좀 대비책을 좀 만들어달라고 하고 민원과 진정서를 넣었다고 해요. 네. 그러나 그 후속 조치가 상당히 좀 미흡했다고 하고요. 그러나 이제 향후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철저한 좀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더불어서 이건 광양만의 문제가 또 아닐 것 같거든요. 다른 지역도 이런 문제가 없는지 어서 살피고 미리미리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는 게 안전이거든요. 안전관리에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실 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PD 추천 배송의 주제는 홀로 서기입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홀로서기라고 하면 최근에 홀로서기. 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각 당의 막 후보들이 막 열심히 좀 나서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여당에서는 뭐 국민 면접도 보고 있던데 네.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역 민심 탐방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어때요? 그거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제 생각에는 18살이 되면 네.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 나와야 되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동복지법상에는 18살이 되면 사회 독립을 해라고 하는데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얼마나 언제 뭐 준비가 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친구들이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는 네. 이런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두 분 다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건 다음에 취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주제는 장애인들의 탈시설 그 주제입니다. 장애인들의 탈시설요? 네, 장애인들의. 사실은 얼마 전에 그 탈시설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겠다고 했던 그 장애인 활동가들이 그렇죠. 경찰에 연행돼서 이 이슈가 조금 어떤 증폭된 측면이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대개 장애인들은 보호시설에 산다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비장애인들도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하잖아요. 근데 장애인들도 시설에서 나와서 일정 이제 나이가 되면 독립도 하고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바로 장애인 탈시설 운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독립을 할 때 막막한 것처럼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을 지냈던 시설에서 나와서 홀로서기를 했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우리 사회가 준비가 덜 된 겁니다. 자, 장애인 탈시설 생활 무엇이 문제인지 안소연 PD가 PD 추천 배송에서 취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는 발달장애인 서슬이 씨는 시설에서 나온 지 올해 2년째인데요. 혼자 살면서 새로운 일상이 생겼습니다. 바로 일주일에 2~3번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 슬이 씨가 주로 골라 담는 물건들은 간편식품들입니다. 요리 잘해서 좀 요리 편한 거를 먹고 싶어서 요리 사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시설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시설에서 나와서 혼자 지내려니 처음에는 외롭고 무서웠다는 스리 씨. 이 자리에 오기까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장애인은 혼자 살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을까?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다는데요. 2년간의 긴 설득 끝에 지난 2019년 사회로 첫 발을 뗐습니다. 홀로서기 이후 무엇보다 가장 뿌듯한 것은 독립된 공간, 바로 내 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리 씨 이름으로 된 집이네요. 네. 이렇게 집이 생기니까 좀 기분이 어땠어요? 진짜 우리 집인가? 내 건가? 약간 진짜 내 집이다 찍었는데 많이 평소에 좋은 것 같아. 오래 기다린 만큼 이 집에 대한 애착도 크다는 스리 씨. 그런데 화장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면대 배수관이 오래된 탓인지 부러진 것인데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시설에서는 선생님이 해결해줬지만 이곳에서는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배수가 물이 새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지금 언제부터 고장났어요? 얘네들하고 고장나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저인데요. 화장실 그쪽에도 거트라지 같아서. 화장실 고친다고요? 예. 어디가 고장났어요? 뭐 세면대라든지 샤워기라든지 이런 게 고장났어요? 살기 아니고 배수기 그렇죠. 근데 세면대 여기 세면대 물 나오는데요? 네, 세면대에 물 나오는 수도꼭지 고장났어요? 네, 거기요. 선생님 그러면 그거를 사오시면 저희가 교체해드리는데요. 저희가 복지관 선생님하고 통화할까요? 네, 그거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복지관 선생님하고 전화 한번 해볼게요. 네. 네. 통화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처음 다 했죠. 저는 제가 단단히 여기 집인데 이렇게 복지관에서 전화한다는 게 좀 당황했었죠. 스리 씨처럼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지역사회 정착이 수월합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탈시설 의사를 밝히면 자립지원주택에서 일정 기간 자립 생활을 체험한 후 완전히 자립할 수 있습니다. 완전 자립 이후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1:1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스리 씨는 자격이 되지 않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뭐지 거짓말 해야 되니까 이거 못한다 이거 빨리 못한다 이거만 거짓말하면 네 뒤에 세타서 이거 다 해준다는데 전 그냥 다 하시다 얘기하고 가르치게 여러 가지 떠주고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혼자 생활하실 때 어떤 거 할 때 그렇게 보조사가 더 필요해요? 그냥 뭐 요리한 거랑 다음에 어디 같이 하자면 그건 편한데 이게 지금은 안 되니까 이제 혼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쓰는 게 또 제일 힘들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의 배현 부장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중증의 신체 장애인이 아니면 활동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데요. 장애인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항목이 옷 갈아입기, 자세 바꾸기 등 신체 기능 위주로 짜여 있다 보니 신체 기능에 문제가 없는 장애인에게는 불리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활동 지원 서비스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장애인분들도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사회활동도 하고 지역사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데 있거든요. 이런 절차상의 부분에서도 정말 면밀한 이렇게 조사가 필요하고 또 이런 조사표도 좀 현실적인 부분에 맞게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방해하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24살의 배영준 씨. 광주시 장애인 체육회 소속 육상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 장애인들이 이렇게 선수로서 활기롭게 운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올리고 더 운동에 몰입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운동선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탈시설 4년 차에 접어든 영준 씨. 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사회에서 살아가기엔 아직도 불편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갈게요. 모든 일정을 끝내고 퇴근하는 영준 씨. 비교적 한가한 시간에는 주로 저상버스를 이용하는데요. 영준 씨가 기다리는 버스는 진월 17번. 먼저 앱에서 저상버스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지금 차 곧 올만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언제 와요, 그러면? 대부분 일반 저상 버스가 3대 정도 지나가야지 이제 저상 버스가 오는 현상이 방금 한 대 와가지고 이제 가고 또 한 대 또 지나가고 또 한 대 지나가야지 저상 버스가 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 마침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 버스. 영준 씨는 탈 수가 없습니다. 한 대 보내고 아쉬울 만도 한데 흔한 일이라는 영준 씨.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광역시 일반 시내버스는 총 1,040대, 그중에 저상버스는 261대입니다. 저상버스는 휠체어 장애인에게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1시간가량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저상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은 리프트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버스 뒷문으로 탑승하는데요. 다행히 버스 안은 한가합니다. 손님, 자리를 좀 옮겨주셔야 되겠는데. 버스를 타서도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보다 빨리 움직인다는 영준 씨. 그래도 늦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거를 모르는 미장인들을 만났을 때 왜 너 늦었어? 이렇게 이제 답했을 때 쉽게 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만나는 것도 한정돼 있어요. 저희 장인들이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환승까지 한 번 하고 나서야 도착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2년 전 조금 더 큰 집을 찾아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는 영준 씨. 영준아, 오늘 파김치 먹을 거야? 네. 하루 24시간 중 8시간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영준아, 밥 먹자. 하지만 이동하기 불편한 것은 집에서도 마찬가지.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에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의자를 밀고 다녀야 합니다. 영준 씨의 자립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온 양대훈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시설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집에서조차 불편하게 생활하는 영준 씨를 볼 때면 안타깝기만 하다는데요. 빨래 넣을 테니까. 활동지원사가 없을 때는 영준 씨가 직접 집안일을 해야 하는 상황.
싱크대가 키에 비해 높다 보니 일어나서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기대해서 해야 돼서 좀 이제 시간이 돼서 이걸 또 눌러야 돼. 아이고. 비장애인에게 편리한 싱크대 절수 페달이 영준 씨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입주할 때 주택 개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퇴거 시에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화장실에 안전바를 설치한 것 외에 거의 개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목욕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문턱 역시 그대로 두는 대신에 발판을 활용해서 경사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홀로서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완벽하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게 저에게 또 다른 용기와 또 다른 도전이 생기는 현상이 되고 제가 시설 안에서 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속을 볼 수 있는 게 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꿈꿔왔던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이 보셨지만 여의치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고 또 씩씩하고 또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화면을 보면서 느낀 게 너무나 비장애인 위주로 아직도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이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정과제 42번째였는데요. 그래요?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임기가 1년째 남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지난 12월 장혜영 의원이 네. 탈시설 지원법을 발의를 했는데 네.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국회법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급한 불이라도 좀 끌 수 있게 지자체가 먼저 좀 주도적으로 나서면 안 될까 싶어요. 그 지난 2017년에 그 광주시가 탈시설 자립생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 137명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약 40여 명 정도만 지금 이제 자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놓고 보면 미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유가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이 전담팀이 현재 갖추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 예산이랄지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타워가 부족한 것도 현재 자치단체에서 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장애인들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장애인 탈시설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구를 찾아가 봤습니다. 탈시설 장애인들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서 대구시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탈시설 전담팀을 신설한 대구시. 광주와는 다르게 시가 주도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구시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활동 지원사 추가 지원. 탈시설 장애인들 같은 경우 이제 최근 3년 이내 이렇게 40시간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3년간은 저희들이 지원을 대부분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단기 처음에서는 한 300시간까지 저희들 해드리고요. 만약에 보호형이나 자립형으로 자립주택 넘어가실 분들은 한 이제 심사를 해서 한 40시간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그거는 또 점차적으로 60시간까지 시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남구청은 50년 된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전국 유일의 무장애 주택을 건립했습니다. 여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별일 없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이 집의 첫 입주자는 신명균 씨. 35년간의 시설 생활을 끝내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무장애 주택은 어떤 모습일까? 언뜻 보면 일반 가정집 같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천장에 달린 레일식 보행 장치.
명균 씨처럼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특히 장애인을 직접 안고 이동해야 했던 코디네이터에게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침실에서 거실, 또 화장실까지 레일이 설치돼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V 틀어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럼 마사지는 할까요? 요거 하는 거. 예. 됐으면 됐다고 말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전동 샤워베드, 또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전동 싱크대 등 이 집에서만큼은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전동 휠체어를 타더라도 이렇게 경사로부터 해서 이렇게 저희가 다 이제 그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와도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하고는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 오니까 좋으세요? 네. 얼마나 좋으세요? 하늘만큼 좋으세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홀로 서기를 시작한 탈시설 장애인들.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탈시설 장애인의 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생활하기에 그 불편함이나 그 일상생활에 장애를 느끼지 못하도록 해드리자는 바람이 가장 컸습니다. 전국에 이런 무장애 주택이 많이 건립이 되어서 탈시설 장애인들의 어떤 지역사회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장애가 없는 그런 주택, 아주 편리한 주택이네요. 무장애 주택. 네, 저도 보면서 되게 놀라웠는데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된 거잖아요. 맞아요. 어떠세요?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 시급한 뭐가 거. 있을까요? 네. 교육이 아닐까요?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교육들? 그건 뭐 누구나 다 뻔한 정답이지 그럼 뭐가 않겠습니까? 필요한가요? 제가 볼 땐 직접 체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네. 이야기하냐면 네. 장애인과 함께 여행하기, 그다음에 장애인과 함께 같이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보내보기를 하다 보면 좋네요. 실제로 휠체어를 밀고 갈 때 턱에 걸리면 이 턱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장애인 사람들에겐 별것 아닌 문제이지만 그런 것들 직접 체험해 보면서 실제 개선되는 활동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체험 해보기를 좀 공고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의 어떤 그 인권이라는 게 그 사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환경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